아, 아. 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엔제타코리아 송무찬 IBO입니다. 네. 오늘 스마트 오피스 전산 교육을 좀 시작을 할 건데 이 전산을 하다 보면은 많은 헷갈리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게다가 나이대가 이제 뭐 다양하게 있지만 저희가 20대부터 뭐 80대까지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엔젝타를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면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제 파트너 사장님은 나이가 70대가 됐는데도 전산에 대한 마스터를 하셔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라서 그것들을 좀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해가 안 가시면은 하나하나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한 마스터를 하는 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했을 때 저희가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일로 가야 되네요.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은 IBO라고 하는 이제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가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게 되면은 120BV 이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 120BV 이상을 가입하시게 되면은 이제 사업자적으로 해서 이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그냥 일반 커피 하나만 사도 가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쵸, 됩니다. 단 이제 소비자 코드로 이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수당에 대한 지급은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가입을 했을 때 항상 이제 이 가입을 하시고 나면은 당사자에게 그 핸드폰 번호로 가입을 했을 때 이제 회원 번호가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개인만의 스마트 오피스라고 하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내가 그 전산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오토시 확인이라던가 또는 물품에 대한 재구매 또는 뭐 내가 이 매출 자체가 얼마나 누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직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을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 가입을 할 때는 두 가지 경로로 갑니다. 기본적으로 했을 때 저희가 회원 코드를 부여받고 회원 코드.엔젝타.com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엔젝타 코리아 비즈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IBO 이제 전산 등록하기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엔제타 코리아 비즈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속하는 것보다 회원 아이디를 알고 있는 게 좀 더 이 접속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엔제타 코리아 비즈 사이트입니다. 어, 앞에 www는 이제 이 입력을 하실 필요 없이 엔제타 코리아 비즈 사이트로 해서 음소거 전체 음소거 해달랍니다. 네. 엔제타 코리아 비즈 사이트로 해서 이제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이 첫 페이지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로 보시면 엔제타 TV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홈이라던가 뭐 제품에 대한 거 그리고 뭐 프로모션이라던가 교육 일정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것들을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보라던가 또는 뭐 엔제타에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에 대한 것들 그리고 행사 일정에 대한 것들 공지 일정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산 매뉴얼이라던가 서류 등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 다운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제품에 대한 걸 했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플러스라든가 포르테 각각의 이제 제품들의 구성품이 다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접속을 해보시면 그에 맞춰서 간단한 설명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객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제품에 대한 설명을 전체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나요? 라고 물으면 저는 이 사이트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네이버에 그냥 검색하세요. 왜냐하면 네이버 블로그라던가 이 스토어팜 이런 모든 것들에 제품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원료에 대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이트를 하나 보는 것보다 네이버를 검색해서 보는 게 정보 검색량이 더 빠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핵심적인 것들은 회원 가입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PT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이제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좀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추천인이 가입하는 방법이라든가 스마트 오피스를 사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회원에 대한 서류, 뭐 반품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말이 좀 빠른가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안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엔젝타 코리아 비즈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이 가장 위에 있는 엔젝타의 이 마크를 클릭을 하시면 전산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엔젝타에서 이 참고해야 될 것 중 하나, 엔젝타의 대표적인 색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또 주황색. 그렇죠? 엔젝타에서 주황색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눌러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또 알려드릴게요.
자, 누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왼쪽 페이지처럼 여러분들이 처음 뭐 회원번호.nz타.com으로 해서 들어가던가 아니면 이제 일반 엔제타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신규 가입부터 해서 재구매, 오토십, 볼륨 누적 현황에 대한 체크, 조직도, 그리고 오토십 유무, 그리고 내 택배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비밀번호에 대한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로그인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로그인 방법 했을 때 로그인 로그인 뭐라고 하죠? 그렇죠. 로그인 표를 어쨌든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자, 로그인을 클릭을 하시면 그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회원번호가 이 자동 입력이 됩니다. 요거는 내 회원번호.nz타.com으로 이제 로그인을 하셨을 때 기본적인 회원번호는 로그인이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비밀번호는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비밀번호 설정을 대부분 다 이제 본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권장하는 것들이 생년월일 앞자리, 그리고 앞에는 대문자 2, 그리고 소문자 NZ, 그리고 이 방향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특수문자를 넣어서 표시가 되는데, 이것들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문자라던가 이 특수문자만 한만 들어가면 언제든지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처음 페이지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페이지는 뭐 상세 안내 페이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했을 때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주황색은 눌러볼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중요 공지사항을 눌러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좌측 그룹 현황이라던가 우측 그룹 현황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 페이지가 이제 IBO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페이지입니다. 요건 좀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은 이제 요게 업데이트가 되어서 초록색은 내가 여기 좌측 그룹 현황에 보시면 초록색과 빨간색이 나와 있는데, 초록색은 내가 전달에 이번 달 또는 전달에 오토십이 돌아갔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오토십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표시겠죠. 그리고 지금 주황색의 이제 표시가 업데이트가 돼서 표시가 되는데, 이 주황색은 뭐냐면 오토십은 신청했으나 오토십이 결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근데 단 요 전산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월 시작하고 나서 2주 정도는 믿지 않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저희가 후원 수당이라는 게 2주 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전산이 정상화가 되려면 2주 후부터의 전산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매출에 대한 것들 또는 볼륨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본사에 전화하셔가지고 볼륨 누적 현황을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했을 때 이제 이 페이지가 이제 4개의 클릭할 수 있는 페이지가 끝입니다. 전산 페이지 했을 때. 그래서 내 비즈니스 현황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IBO 활동 상태 조회, 볼륨 누적, 그리고 계보도, 추천 내역, 추천 수당, 그리고 후원 수당. 후원 수당을 이제 스텝 수당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IBO 지급 달성 현황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페이지 하나하나 보시면 첫 번째가 활동 상태 조회가 아까 그 페이지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측 그룹 현황이든 우측 이 그룹 현황이든 내 기준을 잡았을 때 좌우에 대한 것들을 보고 싶다면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좌우측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왼쪽 내 좌측 그룹에, 이거는 대실적 소유적이 아니라 무조건 내 왼쪽 오른쪽을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 내가 추천인이 지금 3명이 가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1명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 사람들이 빨간색이냐 색깔이 초록색이냐에 따라서 오토십이 돌아갔냐 안 돌아갔냐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원 등록일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활동 상태에 대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볼륨 누적 현황이죠. 수당에 대한 발생이든 결국은 지급을 가는 거든 볼륨에 대한 누적이 정확하게 맞아야 진급이든 수당이 풀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볼륨 누적 현황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월 또는 주차별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주 마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앞에 보시면은 2016년부터 해서 이제 날짜와 이것들이 다 영어로 나와 있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것들은 주, 그리고 그 다음에 월, 그 다음 연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 ABCD와 그리고 오른쪽에 ABCD가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나의 기준 잡았을 때 왼쪽 볼륨과 오른쪽 볼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맞춰 가지고 여기에 누적된 것들이 얼마가 있는지를 내가 상세적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했을 때 정보를 클릭하시게 되면 대략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지를 봤을 때 주차별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6월 1일부터 해서 첫 주가 시작되고 끝이 나죠. 근데 요게 5월 마지막 주에도 22주 차로 표시가 됩니다. 한 주인데 이제 월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르게 표시가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월 1일에는 매출이 없기 때문에 0원씩, 그리고 2일부터 8일까지 한 주의 매출은 왼쪽에는 2280, 그리고 오른쪽에는 없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주차별로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황색은 눌러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매출에 대한 BV를 눌러봤을 때 그 BV에서 누가 구매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토십 체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따로 오토십을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면, 내 추천인만 확인하던가 아니면 내 전체 조직의 BV를 체크한다고 한다면 회원번호와 성함에 대한 것들을 다 날짜별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돌아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힘들겠죠? 근데 하시다 보면은 1시간 내로 보통 한 400페이지, 40페이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젊으시니까. 그쵸? 요거 하시다 보면 한 1년 정도만 하시게 되면은 눈이 조금 침침해지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 젊으니까. 그쵸? 그래서 주문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내가 추천한 사람 또는 내 조직의 하부의 이 파트너들이 오토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전체를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불편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를 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문번호 있는 부분에 보면은 지금 성명이랑 이제 회원번호 다 가려서 그런데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직접 추천한 사람만 이게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천한 사람만 확인하고 싶다면 주황색을 클릭해 보시면 이 사람이 주문을 했을 때 이 주문 번호에 따라서 택배가 어디로 갔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계보도조회죠. 엔제타에게 이제 가장 바라는 소원 중에 하나고, 이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보고 계시면 제발 수정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계보도입니다. 계보도. 일반적으로 했을 때 계보도에 대한 조회를 하시게 되면은 보통 저희 회사의 페이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계보도 조회가. 그쵸? 그리고 이 주황색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확인했을 때는 클릭을 살짝 하시게 되면은 이름이 살짝 떴다가 바로 사라져요. 그쵸? 여러분들의 눈이 나쁘다면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여러 번 눌러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요것들 했을 때 마우스만 갖다 대면은 회원번호와 이제 이름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조직도를 이제 이동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가장 위에 있는 3000, 800이라고 하는 사람 기준 잡았을 때 마우스에서 왼쪽의 조직과 오른쪽의 조직에서 딱 3단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B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 3000, 900에 있는 그 사람의 밑으로부터 조직도가 보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 C를 누르게 되면은 그 라인에 있는 가장 끝에 있는 이 등록된 사람에부터 조직도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B 버튼을 여러 번 클릭하셔서 찾아가시거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A 표시에 있는 계보도 보여주기 옆에 회원번호 적는 칸이 있어요. 여기다가 그 사람의 회원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그 사람부터 조직도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D 버튼은 뿌리로 가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 전산에 로그인한 사람이 지금 나와 있는 800으로 시작하는 회원번호를 가진 분입니다. 그러면 저기 밑에 나중에 조직도를 찾다 하더라도 이 뿌리 버튼 한번 누르면 다시 지금 이 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뿌리 버튼을 알 필요가 있냐라고 물은다면 가끔 헷갈릴 때 초기화 버튼 정도로 생각하시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다른 찾는 방법이 회원 번호를 모르는데 등록된 성함을 안다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검색하려고 하는 사업자의 이름 요 칸에 한글로 입력을 하시고 밑에 검색을 누르시면 그 회원 번호, 그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이 나옵니다. 단 동명이인이 섞여져 있을 경우에는 둘 다 검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맞춰서 회원 번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회원 번호는 절대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회원 등록을 하고 나서 6개월간의 이제 이 매출에 대한 것들 오토십을 안 하거나 160BV 이상의 매출 기록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회원 탈퇴가 됩니다. 자, 회원 탈퇴가 되면은 여기서도 검색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가능합니다. 어떤 상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전체 활동, 취소, 보류 이런 상태가 나오는데 활동 상태만 지금 검색을 했기 때문에 회원 탈퇴가 됐다면 검색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체로 클릭을 하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회원 탈퇴가 했던 사람들조차 조회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회원 탈퇴 이전에 이미 관리를 하셨으면 탈퇴에 대한 검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BO 번호 입력하에는 회원 번호만 입력하시면 그분에 대한 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 기록 가지고 아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까 조직도 형태가 매출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추천 내역인 거죠. 추천 수당에 대한 내역은 이번 주에 추천했다고 해서 바로 이번 주에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당이 발생된과 동시에 이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통 내가 추천 수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려고 한다면 추천 수당은 무슨 요일에 들어올까요? 그렇죠? 수요일 들어오죠. 그러면 수요일 날 이 전산에 표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 내역에 대한 수당도 마찬가지로 추천 결제 금액과 이제 상여 금액이 나오는데 이 상여 금액에서 당연히 저희가 에듀타는 세금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3.3%의 원천 징수를 제외하고 지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98만 원 등록했을 때 18만 원 받는 게 아니라 17만 4천 원 정도를 받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마찬가지로 날짜별로 해서 주차별로 다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 추천 수당 내역을 전체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엑셀로 저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추천 수당에 대한 내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스텝 수당이죠. 저희가 이제 후원 수당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 전산 자체가 스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스텝이라는 건 좀 이따 뒤에 알려드릴 건데 스텝에 대한 수당은 결국 후원 수당이라는 것들로 생각을 하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수당이 2주 후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참고하시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텝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 1스텝당 돈이 얼마가 지급된다는 형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텝이 어떻게 되냐면 매출이 무조건 많이 쌓여 있는 곳이 대실적입니다. 그래서 대실적에 450BV 그리고 소실적에 225BV가 되었을 때 1스텝이라고 해서 후원수당 5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텝이 뒤에 공 하나가 더 붙었을 때는 4,500대 2,550이 되면은 10스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20스텝이 되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원 사이클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굳이 이것까지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더라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사이클이 되면은 시니어 디렉터에 대한 직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20사이클 또는 20사이클이 아니라 20스텝 또는 시니어 디렉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0스텝으로 본다면 1스텝이 450대 225이기 때문에 시니어 20스텝을 곱하게 되면은 9,000BV 대 4,500BV가 되면은 시니어 디렉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텝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주차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23주차, 23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23주차, 그리고 22주차, 21주차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앞에 거는 이제 그 앞에 거는 이제 연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매출이 나왔을 때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수당 지급 내역을 했을 때 125만 원 또는 500만 원, 570만 원, 420만 원 한 주에 이만큼을 받았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한 주의 매출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총 BV가 있고 왼쪽 BV가 있고 공제된 BV가 있고 이월된 BV가 있죠. 이 왼쪽 기준을 잡았을 때 이 기준 자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결론은 왼쪽 매출 대실적이라고 하는 거에서 왼쪽이 대실적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450BV 그리고 소실적이라는 기준에서 225BV가 된다면 이거 나누기 해서 이제 스텝을 나눠 보면은 그에 맞춰서 수당이 지급된다라는 거죠. 여기만 봐도 지금 225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84를 곱해 보니까 18,900BV가 나왔고 그리고 450 곱하기 84를 하니까 37,800BV가 나왔죠. 그러면 5만 원씩 곱하기 84스텝을 곱해 본다면 후원 수당이 42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런 거 했을 때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표시가 420만 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들 따라서 BV가 이제 수당이 풀리고 남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2월 되는 건데 여기 앞에 보시면 105BV는 수당이 풀리고 남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음 주에 또 포함이 되어서 또 수당이 풀리는 형태로 지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월 된 BV가 얼마가 있냐에 따라서
만약에 225가 소실적에서 225가 안 된다면 수당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대실적이 450 BV가 되지 않는다면 수당이 풀리지 않고 계속적인 누적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스텝 수당은 후원 수당은 양쪽에 내 추천인이 한 명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춰서 수당이 지급되는 거지만 만약 대실적은 있는데 소실적의 매출이 이 추천인이 없다면 소실적이 225가 BV가 충족이 되더라도 수당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당은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추천인을 한 명 했을 때 이 수당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수당이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실적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2월 된 BV와 현재 BV가 더해져서 총 BV가 되고 그 BV에서 또다시 스텝이 발생하면 수당이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직급을 가기 위한 직급 달성 현황을 봐야겠죠. 직급 달성 현황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시니어부터 해서 있다고 표시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밑에 디렉터부터 해서 어소시에이트에서 다양한 직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직급에 대했을 때 여기 보시면 부족 추천 유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추천 유지수를 맞춰야 직급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매출이 수십억이 나와도 추천인이 없다면 추천수를 못 맞춘다면 직급을 가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록색 표시랑 그리고 이 노란색 표시는 매출에 대한 것들이 직급이 달성됐다 또는 조건 자체가 모든 것들이 완벽해졌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니어를 달성하신 분들이든 디렉터를 달성하신 분들이 매출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직급 달성 현황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노란색으로 표시가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있는 시니어 디렉터는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내 직급 달성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이 직급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혹시 요 회색 라인 보이시나요? 이 위크 레벨 요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주차별로 매출이 얼마가 들어왔고 스텝이 얼마나 깎였는지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내 왼쪽에 대한 것들을 보시는데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대실적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소실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요거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대실적과 소실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수당에 대한 것들도 잘 계산하셔야 직급에 대한 도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인 활동에 대한 것들 그리고 뭐 스텝이 부족한 것들 요것들을 다 채워야 된다라는 것들을 꼭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캐리오버라고 하는 BV는 지난달에 2월 된 BV입니다. 23주차가 한 주에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2월 된 BV이고요. 앞에 있는 BV라는 칸은 이번 주에 발생된 매출입니다. 그리고 총 실적은 지난주 2월 된 BV와 이번 주 실적이 합쳐져서 나온 BV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텝이라는 거는 내 왼쪽에 오른쪽에 지금 매출이 발생되어서 450대 225로 인해서 수당이 지금 발생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3스텝이 돌았다면은 여기서 차감이 되고 남은 BV가 이렇게 수당 발생 후 잔여 BV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요 BV에 따라서 지금 대실적은 8,7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소실적에는 10BV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스텝 수당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스텝 수당을 더 채우기 위해서는 소실적의 매출에 225를 채우면 다시 5만 원이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풀리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이제 2월 된 게 8,755와 10BV가 누적이 되겠죠. 그럼 요거와 그 주에 발생된 BV가 합쳐져서 또다시 스텝이 또 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산 보실 때 자세한 상을 보시려면은 이 직급 달성 현황에 들어가셔서 회색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내 밑에 이제 매출에 대한 스텝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해 보시면 단순했을 때 한 주에 3스텝이면 3 곱하기 5만 원 해서 15바에 대한 후원 수당이 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규 가입이죠. 이 스텝을 보는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이해가 좀 빠른데 신규 가입을 하거나 이 가입을 할 때 살짝 이제 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신규 가입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천인의 회원번호를 로그인해서 가입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은 내 개인 정보는 노출하기 싫으니까 나한테 로그인하는 방법, 이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분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럼 그런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추천인이 신규 회원을 가입하는 방법으로 인해서는 추천인 회원번호.엔제타.com으로 들어가시면
아까 같은 페이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하시고 그에 맞춰 가지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가 되었을 때 등록하기에 마우스를 가져가시게 되면은 신규 IBO 등록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에 맞춰서 국적을 선택하는데 여러분들이 국적을 만약에 멕시코로 택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매출은 한국에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영원히 멕시코에 가고 싶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을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약관에 대한 동의인데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전체 확인하셔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이 회원 관리라든가 개인정보를 취급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읽고 또는 약관 동의를 하신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면 그 다음 페이지가 바로 이제 등록하는 칸이라는 거죠. 원래 이제 처음에는 한글로도 등록이 가능했어 가지고 예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한글로 등록된 분도 꽤 있으세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영어로 가입하셔야 되는데 영어 혹시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영어를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네이버에 한글 영문 변환이라고 입력하시면 전체적으로 성에 대한 이름을 검색하시면 전체가 다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B와 A에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이 별표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성별에 대한 것도 지금 별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름이 만약에 제 이름이 송병차인데 여로 해서 가입이 되었다면 가입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하시다가 오류가 생겼다 그러면은 중성적인 이름이어서 남자로 생각했는데 여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해보시는 거를 추천하거나 아니면은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와 이제 동일하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입력하셨을 때 이분에게 회원 가입에 대한 아이디와 전산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기타 이제 공지 내용들 있잖아요. 저희가 문자로 허위 과장 광고 하지 말라는 문자들이 오죠. 요것들로 등록하실 때 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나 휴대폰 번호는 꼭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메일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입력을 하시면은 이 엔제타 자체에서 이 구글 메일로 해서 이번 달에 누가 승급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최신 정보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입력을 하고 싶다면 이메일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메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메일 없음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원번호 이제 비밀번호랑 이런 것들을 설정하셔야 되는데 비밀번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 엔젝타 그리고 하고 이제 앞에 생년월일을 입력하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들 자체를 이제 입력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쉽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밀번호 또한 확인을 입력을 해주시고 생년월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명은 한글로 작성을 하시고요. 그 밑에 이제 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는 이제 그냥 본사로 입력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은행명, 예금주. 저희가 회원가입 하시다 보면은 숫자 하나가 틀려서 회원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1002로 시작해야 되는데 1001로 시작해서 하나가 틀려서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확인을 한 번 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은 이 계좌번호가 맞다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토스라든가 아니면 계좌 이체하는 걸 했을 때 회원번호를 입력해 보시면 그 사람이 받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받는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 법인 통장인 경우가 있어요. 사업자 통장인 경우. 그럼 사업자 통장인 경우는 보통적으로 그 사업자의 성함과 그 뒤에 가로에 있는 내용까지 다 써주셔야 가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 가입하실 때는 그냥 개인 통장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 진행에 대한 것들은 클릭을 하시고 나서 그 앞에 이제 주황색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늘 날짜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가입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직도 했을 때 이제 후원에 대한 위치도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나로부터 해서 매출에 대한 설정했을 때 누군가를 선택할 건지 후원 위치를 어디로 선택할 건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파란색 칸에 나와 있는 여기에다가 가장 마지막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회원번호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분부터 조직도가 나와서 그분부터 왼쪽 오른쪽을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제 파트너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조건 첫 가입은 그 사람의 후원 위치는 왼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왼쪽이 대실적, 오른쪽이 소실적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오른쪽이 대실적으로 잡혀 있을 경우에 나중에 이분이 매출을 얻다가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저희가 예전에 조직을 이제 이 조직도를 이제 왼쪽 오른쪽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놔뒀을 때 조직도가 어떻게 가냐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쭉 내려갔는데 이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나는 왼쪽이 대실적이야 라고 생각해서 왼쪽에다가 매출을 하나도 안 넣었다라는 거죠. 그럼 나 이제 시니어 가야 되는데 왜 시니어 못 가져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 전체 오른쪽이 대실적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자기도 오른쪽에 매출 넣었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오른쪽 왼쪽에 대한 것들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단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이 만약에 그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이 직급에 대한 도달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반드시 알고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후원에 대한 위치도 제대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에 맞춰가지고 주소도 마찬가지로 입력해 주시면 우편물 다 받아보셨죠? 엔젤타에서 우편물 안 오셨나요? 그렇죠? 등록하시게 되면 회원 IBO 수첩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첩에 대한 받을 수 있는 주소기 때문에 이 주소를 등록하시면 되고요. 그에 맞춰서 그 다음에는 제품 선택이죠. 요 스텝 2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제품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클릭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에 물품이 없을 경우에는 추가 제품에 대한 것들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에 맞춰 가지고 또 다시 선택을 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카드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신규 가입은 밑에 있는 무료 가입을 무료 등록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 스킵이 되어서 이 회원 가입이 자동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료 등록 이 카드를 여러 개 쓰실 거라고 한다면 무료 등록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따로 이제 추가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들을 다 클릭하셔가지고 이 배송 주소 클릭하시게 되면은 배송 주소도 내가 등록한 주소와 받는 주소를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마찬가지로 무료 등록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거 없이 바로 그냥 가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드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체국이 이제 이 옆에 배송 정보 배송 주소 입력할 때 우체국 요거 클릭하셔야 넘어갑니다. 가끔 가다가 클릭을 했는데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클릭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주소에 대한 것들은 다른 주소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불 형태로 얘기하는데 전산에서 다른 지불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귀찮습니다. 만약에 계좌이체를 한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끊을 거다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그냥 구매 계약서를 써서 본사에 보내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KICC는 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카드주와 그리고 유효기간 그리고 어느 카드인지 그리고 할부기간에는 무조건적으로 6이라고 쓰시면 되고 06 있어야 할부가 6개월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추천인이 이제 신규 회원 가입하는 거 했을 때 마지막에 요 약관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면은 등록 확인을 누릅니다. 요거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오류가 있다면 오류가 있다고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요것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등록 완료를 누르게 되면은 요렇게 회원 가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가입된 분에게 문자로 엔젤타에서 회원 가입되었다라고 이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계좌에 갔을 때는 개인 정보에 대한 변경을 하실 거라고 한다면 비밀번호하고 이제 입력하게 되는데 주민번호 뒷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절대 수당을 못 받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당을 늦게 받은 적이 있다거나 한다면 이 주민번호 뒷번호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 수당이 미지급된 상태로 해서 대기 중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입력하시고 나서 본사에다가 연락을 하시게 되면은 보통 금요일 날 입금을 다시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좌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직접 가입하시게 될 경우에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에게 내 추천 번호, 나의 회원 번호와 후원에 대한 회원 번호를 무조건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후원도 왼쪽이냐 오른쪽에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가입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입 방법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사업 시작하기에 신규 IBO 등록 그리고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약관 동의 그리고 입력하는 칸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것은 이제 여기 나오죠.
추천인의 회원번호는 있는데 이제 후원인의 회원번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후원에 대한 회원번호를 정확하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알아서 알려주셔야 그분이 가입을 완료할 때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택배 받을 주소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료 등록하고 나서 다수 카드로 결제할 때 내용인 건데, 일단 무료 가입하고 나면은 요 다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로그인 하셨을 때 딱 가는 페이지는 재구매 페이지. 재구매 페이지를 가서 클릭하시게 되면은 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구매했을 때 여러 가지 제품들을 내가 원하는 제품들을 구매하셔서 장바구니에 담는 거죠.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았을 때 하나를 클릭하고 담게 되면은 이제 마찬가지 주문 상품에 대한 것들이 1위 표시가 되는데, 그렇게 1 표시가 되었을 때 이제 내가 더 이상 살 게 없다면 결제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눌렀을 때 이제 결제 내가 내용들 어떤 걸 살지에 대한 내용들 선택한 게 맞는지를 확인하시게 되고, 결제하기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그 다음 요 페이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택배 받을 주소에 대한 것들을 다시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택배 주소에 대한 변동이 없다면 다시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를 누르시게 되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다음을 누르게 되면은 그다음에 요 페이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제하는 페이지인데, 이 결제 페이지에서 주소에 대한 것들 마찬가지로 우체국에 대한 클릭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온 페이지가 이제 요거죠. 결제 페이지 했을 때 요런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198만 원을 만약에 카드 두 개로 나눠서 100만 원과 98만 원을 한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소유주의 성명과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입력을 쭉 하고 금액만 100만 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페이지가 결제액과 주문액이 동일해 된다는 표시가 뜨겠죠. 왜냐? 98만 원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럼 그 98만 원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남아 있냐면, 이렇게 1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남아 있고 잔류 금액이 98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잔류 금액이 마찬가지로 이 카드 자체에서도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카드를 입력하시고 금액에 대한 거, 할부 기간을 입력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결제가 완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볼륨 구매 누적 위치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설정할 수 있는데, 첫 구매라면 그냥 무조건 왼쪽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관에 대한 동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문 완료를 누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왜 안 나올까요? 그렇죠. 다 넘어가 버렸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결제 정보를 입력하였을 때 할부 정보 만약에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당황하세요. 그렇게 이제 잘못 입력해서 이제 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카드 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아니면은 카드 두 개를 했는데 한 개는 한도 부족, 한 개는 결제가 완료되었어. 이러면은 매출 취소하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그럴 때는 본사에다 전화하셔가지고 이 카드 다른 것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본사 그 카드에게 결제가 안 되었다는 걸 알려주시고 통화를 하시게 되면은 바로적인 결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하시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본사에다가 전화를 하시게 되면은 해결이 됩니다. 단 본사 점심시간이 몇 시죠?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예약을 해놔야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내가 실수했다라고 한다면 당황하지 않고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매출에 대한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첫 결제를 했는데 이 결제가 잘못되었어 라고 한다면 이 결제를 취소하는 순간 그분은 회원 탈퇴가 됩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첫 결제가 취소된다는 소리는 회원 탈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드를 변경하는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직원한테 다시 문의를 하거나 하는 형태로 하셔야지, 무작정으로 카드 취소해 주세요 그러면 그 명의는 6개월간 못 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실수했어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잘못된 경우가 좀 많은데, 꼭 그것들은 기억하셔야 되고요. 앞에 나왔던 것들 중에 이제 오토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안 되었다라고 한다면 오토십 날짜는 5일부터 25일이죠. 그렇죠? 근데 결제가 20일 날인데 20일부터 5일간 오토십은 전화상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20일 결제가 안 됐다면 20일, 21일, 22, 23, 24일까지 전화상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25일까지는 서류상으로 인해서 재결제에 대한 것들을 요청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25일 결제인데 29일까지 전화로 결제를 못하고 30일 날 결제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160BV 이상을 결제를 하셔야 오토십이 충족이 됩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달은 오토십을 안 한 게 되기 때문에 누적되어 있던 BV가 전체 소멸됩니다.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내 오토십에 대한 것들 했을 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오토십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추천한 사람이 양쪽에 한 명씩이 오토십을 했는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또 내 파트너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것들만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오토십에 절대 구멍 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왜 이 가끔씩 문제가 생기냐면은 결제한 줄 알았는데 결제가 안 된 상황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매번 오토십을 20일부터 25일까지는 꼭 내 파트너 조직들에 대한 이 오토십을 체크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오토십을 안 놓치시려고 한다면 21일에서 15일쯤으로 해놓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토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관리를 해놓는다면 그에 맞춰 가지고 좀 더 쉽게 이제 전산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록하시다가 가끔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 없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알려준 정보대로 주민등록증 보면서 그대로 등록했는데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개명을 하신 경우에는 등록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사에다가 서류를 제출하시고 나서 개명을 했다라고 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 본사 직원이 확인하고 전화를 주던가 아니면 본사 직원이 가입을 완료를 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름하고 이런 거 했을 때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전산상의 오류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명한 적도 없는데 등록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본사에다가 서류를 써서 제출하면 본사에서 강제적으로 가입을 시켜버립니다. 가끔 이제 전산에 대한 오류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좀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좀 이 등록하는 거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볼륨 누적현에 대한 것들, 조직도에 대한 것들 체크하시는 것들은 전산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은데 모든 사람들이 딱 그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회원번호만큼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스폰서님, 제 회원번호가 뭐죠? 그러면 제 추천인이 아닌데도 알려주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제 전산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검색해가지고 사장님 회원번호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알려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하려고 한다면 회원번호 정도는 보통 문자로 발송되기 때문에 메모를 해놓는 게 가장 정확하다. 그리고 파트너가 내가 좀 확인하는 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파트너의 정보까지 기록을 해놓는 게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트너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엑셀 파일로 한 600명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관리를 잘 안 합니다. 잘 안 한다기보다는 이제 틈틈이 확인하면서 이제 오토십 안 된 분들 체크도 확인하는데 가장 좋은 건 이제 대부분들 이제 확인을 각자 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확인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처음에 확인했을 때는 일단 등록을 하면 그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토십을 며칠 날 돌리는지, 제품은 뭘로 돌리는지, 그리고 언제 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록들을 쫙 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 엑셀 파일에는 기본 400명에서 600명 정도가 항상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어느 라인인지, 그리고 오토십 날짜와 오토십 어떤 걸로 돌렸는지, 오토십 안 돌렸다면은 160BB로 돌렸다면은 160BB로 돌렸다는 표시까지 다 기록을 해놓는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시게 되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눈이 굉장히 나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요한 사장님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기록하는 걸로 해서 전체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이제 적응을 하게 됩니다. 전산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그랬어요. 처음에 등록할 때 스폰서님 여기 뭐 입력해야 돼요? 스폰서님 여기 뭐 해야 돼요? 라고 했는데 해보다 보니 실수하고 그에 맞춰가지고 계속 하다가 적응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산에 대한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스폰서님이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월급 300만 원만 꼬박꼬박 주세요. 그럼 제가 전산 처리 다 해드릴게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본사 직원보다 저는 전산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도 해봤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은 본사 직원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팩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를 하다 보면은 기타 뭐 작업적인 것들은 안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제 뭐 이 가입에 대한 것들 또는 매출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월 초가 되었을 때 내 볼륨 누적에 대한 현황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급 달성에 대한 현황들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말했냐? 지금 부장님으로 진급하신 박 부장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전사는 2주 정도는 안 믿으시고 그냥 제대로 확인하시려면은 본사 직원에게 통화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세한 것들, 매출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싶다면 본사 직원에게 통화해서 내 왼쪽 BV와 오른쪽 BV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밑에 조직도 시니어 이상으로 했을 때 본사에서 돈을 주면은 2,000원 정도인가요? 지급하면은 조직도를 뽑아줍니다. 모르셨죠? 알고 계셨나요? 뽑아줍니다. 단 이 조직도에 대한 수가 많아지면 안 뽑아줍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한 A4 용지 5장 분량이 넘어가면 안 뽑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 뽑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드는 중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것들 했을 때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깔끔한 걸로 해서 본사에 필요하시다면은 대략 한 2,000원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본사에서 요청하시게 되면은 시니어부터 뽑아줍니다. 그냥은 안 뽑아줘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사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 파트너도 지금 가장 많이 하면서 부딪히고 모르는 거 많이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모르는 게 있다면 물어보시고 전산에 대한 것들을 하셔서 그리고 꼭 파트너에게도 서서히 알려줄 수 있는 이 파트너도 당연히 처음부터 못 하거든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뒤에 내용은 제가 뭐 다수 카드에 대한 결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뒤에는 내용은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사에 대한 걸 했을 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전산을 자주 들어가 보는 게 중요하다. 왜냐? BV 볼륨 누적에 대한 것들이 없어도 내 전산에 대한 것들을 보고 나서 또는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앞으로의 계획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산교육 굉장히 제가 말을 빨리 끝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또 미팅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빨라졌는데 제가 갑작스럽게 이제 어제 잡힌 미팅이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이상 통화하십시오.